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까지 강해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비바람의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도 온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후부터 초속 10에서 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로 인해 얼어있는 지면이 일시적으로 녹으면서 비탈면의 산사태나 축대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오늘 밤부터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이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2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계속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쯤이면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이 주 후반까지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 왜 이렇게 귀하고 비싼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 어선들이 씨를 말리고 있는 가운데 법을 무시한 채 집어등을 켜고 자루형 그물로 오징어를 싹쓸이해 100억 원 넘게 벌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마다 수십 개의 등을 환하게 밝힌 채 오징어 잡이에 한창입니다. 불빛을 좋아하는 오징어가 몰려들면 낚시로 잡아 올리는 채낚기 어선입니다. 이렇게 불을 밝힌 어선이 자루형 그물로 오징어를 잡는 건 불법. 오징어 어족 보호를 위해 그물로 바다를 훑는 트롤 어선은 등을 켜놓고는 조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에 적발된 일당은 이런 법 규정을 무시하고 집어등과 자루형 그물을 함께 써 오징어를 쓸어 담다시피 했습니다.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 어선에서 모인 오징어를 그물로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이러한 방식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붙잡힌 일당은 21명, 선장 55살 김모 씨와 63살 최모 씨 등은 트롤 어선과 채낚기 어선 등 16척을 동원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해바다를 훑고 다녔습니다. 이들이 4년간 잡은 오징어만 118억 원어치로 이들은 사이좋게 수익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이 같은 불법 공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 단속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징어 대목인 작년 10월과 11월 경북 지역 오징어 어획량은 854톤으로 1년 전에 12%에 그쳤습니다. 가뜩이나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 씨를 말리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오징어 불법 조업 가담자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박승호 전 시장은 최근 자유한국당의 복당이 받아들여졌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일하며 당선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일만 대교 건설도 성사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지역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시정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교통시설 확대나 도시재생 등 미래도시 기반 조성과 시민행복 안전 관련 사업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는 새해를 맞아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시정 주요 성과와 올해 추진할 5대 주요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 자동차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 협의회 설립과 각종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 지원을 늘립니다. 첨단 차량용 소재 부품 가공센터,
중심으로 해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양성자 가속기의 여러 시설들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관광 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를 구체화하고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과 보문 관광단지 리모델링 등을 본격 추진합니다. 경주역 인근 성동, 황호 등 일대에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하고 제2금장교 건설과 폐선부지 활용 등 미래도시 기반 구축에도 나섭니다. 시민 원탁회의와 사랑방 좌담회를 확대하고 여성행복 드림센터를 설립하며 출산장려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주페이 도입, 또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또 연합기숙사 대학생들, 또 근로자들, 중소기업 근로자들 입주비 지원하는 일들. 그래서 뭔가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사용화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선 지역 실행기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의 재검토위원회하고 긴밀하게 또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맥스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제, 문화, 관광 도시의 기틀을 마련한 경주시가 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울릉간 대형 여객선인 선플라워호가 겨울철 선박 점검을 위한 휴항 계획을 취소하고 용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운항합니다. 선사인 대저건설은 당초 선플라워호를 선박 점검 후 선주인 대하그룹에 반납할 계획이었지만 울릉군의 요청과 겨울철 운항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6월 끝나는 선플라워호의 설령 연장 청원 서명 운동을 펼쳐온 울릉도 주민 여객선 추진 운동본부는 울릉도 주민의 3분의 1인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민원 서류를 울릉군에 제출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은 보수가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TK 의원들은 자리 지키기에 골몰한 모습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합동 신년 인사회에서 최교일 경북도당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 앞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패스트트랙에 제안해서 기소당한 우리 의원들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대표님 말씀 믿습니까?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말은 공천 학살을 하지 말라,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부산 경남의 한국당 의원 6명이 이대로 가면 한국당이 폭삭 망한다는 위기를 느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구 경북에서는 이런 희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성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일사불란한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만이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한국당 의원들의 자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의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무감사에서 대구 경북 의원을 100% 물갈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 나돌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당 안팎에서 황교안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 의원들이 당론과는 별개로 각자 살 길을 찾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걸 몇 던져 이런 생각이 있죠. 지금 의원들이 가야죠. 확실한 리더나 대표도 없는 게 그건 영향이 좀 있어요. 당을 위할 것인지 자리에 연연할 것인지 지역 한국당 의원들에게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덕군도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덕구는 30가구 이상의 다가구 주택이 희망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하고 일반 가구나 상가가 이용하는 종량제 봉투는 마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덕구는 제도 도입 초기여서 과거처럼 생활 폐기물 봉투 사용이 많다고 보고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가 갈수록 부각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긴 충전 시간과 짧은 주행 거리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해줄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2019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8만 7천여 대. 전년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긴 충전 시간과 짧은 주행 거리는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름 넣는 차는 한 5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급속 기준으로 걸리고, 그리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좀 못 미치는 점이. 포스텍 연구진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더 빨리 충전되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배터리 소재인 흑연을 실리콘으로 교체했는데 배터리 용량은 10배 이상 커졌고 충전 속도는 3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또 실리콘 소재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바인더 역시 천연 재료를 사용해 배터리 가격은 낮추고 배터리 용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기존의 바인더를 사용해 개발한 전지는 10번이 지난 수명이 다하는 반면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전지는 고용량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고용량 고속 충전 2차 전지가 필요한 전기차 산업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1시간 충전해서 300km 정도 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한 고분자 바인더를 적용한 실리콘 배터리는 30분 이내 충전이 가능하면서 400km 이상.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등에도 활용이 가능해 배터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 한 해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73만여 건으로 43초마다 한 건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민원 상담 등 긴급하지 않은 신고가 65%를 차지했고 긴급 신고 35% 중에서는 구급 62%, 구조 24%, 화재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신고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미시 9%, 경주시 8% 순이었습니다. 경북도와 23개 시군별로 치러지는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다음 주 15일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 13개 시군은 단독 출마로 이미 당선이 결정된 가운데 안동과 경북도 등 일부 선거구는 혼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시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지난 연말 후보 등록 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한 지역 인터넷 신문에서 초대 안동시 체육회장은 젊은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안동시장의 대담 기사를 보도했는데 알고 보니 꾸며 쓴 기사였습니다. 안동시가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자료를 냈고 상대 후보가 가까스로 검찰에 고소하려다 말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도체육회 선거도 체육회 직원의 선거 부당 개입 의혹으로 도청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0일 안동, 13일 경상북도 등 이달 15일까지 마무리되는데 의성군 선거는 무산됐습니다. 단 한 명도 입후보하지 않아 60일 뒤 후보 재공고를 통해 재선거를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그 의성 분위기가 신공항 쪽에 모든 행정력이 좀 더 집중돼서 뭐 공무원이나 우리 그 주민들 뭐 전부 다가 여기 매달려 있는 이런 분위기에 굳이 내가 회장 선거를 이래 뭐 경선까지 이래 가는 뭐 타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눈치를 봐서 아마 뭐 그렇지 않나.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곳은 도내 13곳, 절반 이상입니다. 영주 김경준, 문경 노순아, 봉화 홍승철, 청송 이상권을 비롯해 전 체육회 상임 부회장들이 단독 입후보해 이미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상주는 김성환 전 상주시 공동체육회장이
구미는 조병윤 경북도 체육회 이사가 경선을 통해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뽑힌 첫 민선회장은 이달 16일부터 2023년 2월 정기 총회일 전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민선 초대 경주시 체육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후보는 강익수 전 경주시 의원과 권경률 전 경주시 체육회 이사, 여준기 전 경주시 태권도 협회장입니다. 한편 경주시 체육회는 이사회를 열어 민선 체육회장에게 임기 3년간 9천만 원의 분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장이 많은 포항과 구미보다도 대기질이 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영주시는 최근에야 전문기관의 대기 오염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최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이 영주시민회관 한쪽에 세워졌습니다. 이 차량은 오는 19일까지 영주 시내 3개 지점에서 미세먼지와 오존, 일산화탄소 등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총 6가지 항목하고 거기에 이제 풍량과 풍속 같은 기상 항목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 데이터는 영주시에 이렇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영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몇 년간 심상치 않다는 시민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영주시가 뒤늦게 여러 지점에 대해 대기 측정을 하도록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겁니다. 지난해 대기오염도 조사 결과를 보면 영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공장지대가 비교적 많은 포항과 구미보다도 영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상황. 영주시는 환경공단의 조사 결과 다른 측정 지점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원인 조사를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주시 전체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저희들이 이제 대처 방안을 모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제 원인 조사를 규명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 5년여간 영주시의 미세먼지 수치는 도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주 시민도 지속적인 불안을 호소해왔지만 영주시는 최근에야 측정소를 옮기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미세먼지 문제가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최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각 지자체의 일 생활 균형 지수를 평가한 결과 경북도가 100점 만점에 48.9점을 받았습니다.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1위로 전년도 평가 결과 9위와 비교해 2단계 떨어졌습니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5위로 전국 상위권이었지만 근로시간과 휴가 사용 등 일 영역은 12위, 가사 분담과 여가 사용 인식 등 생활 영역은 1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 후보가 3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오는 9일 결정됩니다. 동국대 법인이사회는 오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총장에 선임합니다. 최종 후보자 3명은 김응회, 류완하, 이영경 교수로 새 총장 임기는 오는 3월부터 4년입니다. 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통 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도내 15개 한옥이 추가로 선정돼 올해 한국당 최고 3천만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2006년 처음 시작된 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지금까지 경북에선 190여 곳의 한옥이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았고 누적 이용객 2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어제부터 다음 달까지 박물관을 찾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띠 동물 이야기를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올해의 띠 동물인 쥐와 함께 12띠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함께 올해의 달력을 만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가족들의 띠에 대해 알아보고 새해 소망과 다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도 온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오후부터 초속 10에서 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로 인해 얼어있는 지면이 일시적으로 녹으면서 비탈면의 산사태나 축대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오늘 밤부터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이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2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계속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쯤이면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이 주 후반까지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